자, 분산 분석 아까 진행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밥 먹으면서 계속 걸려서 보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예제가 되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습하실 때 그냥 오전에 했던 예제는 그대로 묵혀두시고 그냥 새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학부에서 통계를 배우면은 아까 오전에 그려서 제시해드렸던 그림 있죠. 그 각각의 통계 기법들을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예제들 간에도 서로 그 예제 데이터도 그냥 그 주제에 맞는 분석 방법만 딱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끔. 왜냐면 어차피 예제니까 데이터 자체가 잘 정제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게 내가 무슨 분석을 적용하고 싶으면 다른 분석의 결과가 먼저 충족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걸 하고 싶으면 또 다른 분석의 결과가 먼저 충족이 돼야 돼. 이게 내가 학부 때 배웠던 분석 과정들은 다 따로따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얘네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서로 결과가 이어져야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나왔던 질문이 사실은 그거야. 뭘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속된 말로 그냥 약 빨고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졸업한 석사학부는 그냥 소위 말하는 학벌대탕용 학과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은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고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인지했던 거는 제 와이프 수업 옆에서 꼽사리로 보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의 출처는 그렇고요. 자, F검정, 분산 분석이라는 거 오전에 얘기했죠. 오전에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텍스트는. 일단은 두 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T검정을 쓰는데 집단이 두 개, 세 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한다. 내부적으로는 소위 분산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집단의 평균이 같냐 같지 않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F검정, 우리말로는 분산 분석, 그리고 통계기법으로는 언어바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하나 들어갔어요. 분산 분석을 사실 이거는 T검정에도 해당되긴 해요. T검정 하기 전에도 이거 다 하긴 해야 돼, 원래는. 분산 분석을 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규성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데이터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태까지 예제는 그냥 각 샘플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냥 괄호치고 전제 걸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처리할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계산을 다 때려야 돼. 두 번째, 등분산성. Y의 모집단,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모집단의 분선은 각각의 모집단과 이제 분산이 똑같다라는 등분산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방법이 한 세 가지인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성. 각각의 그룹들의 모집단의 분산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독립적이라는 뜻인데 왜냐면은 이게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통계를 아예 못 때려. 그 자기상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지역 갖고 분석할 때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충족하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분산 분석의 종류가 1원 분산 분석, 1way ANOVA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원 분산 분석, 2way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분산은 변수가 두 개일 때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T검증하고 결과 차이가 없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선택하는 그 지표는 다르지만 결과는 규모가설을 채택한다 혹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사실 T검증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은 2원 분산 분석. 오늘은 요거만 해볼게요, 일단. 왜냐면 이거 하나 하기 전에 그 처리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자, F검정의 가설. 아까는 그냥 분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 아까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개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만 알 수 있지, 만약에 A, B, C 3개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 3개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만 알 수 있지, 어떤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요. A랑 B가 다른 건지 B랑 C가 다른 건지는 분산 분석으로 몰라. 그냥 셋 중에 하나가 좀 다르다, 혹은 셋 중에 둘이 평균이 다르다, 이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게 다른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사후검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을 했을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후검정이라는 걸 또 이어서 해야 돼. 이게 분석 기법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이어간다니까. 자, 파이썬에서 언어가 아까는 SCI 파이썬 스테이트 패키지 요거만 했죠. 사실은 2가지가 더 있어요. 스테이스 모델스라는 패키지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파이썬에서 풀이라는 코드가 2가지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가 2가지가 있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1가지 코드만 제시를 많이 했는데, 그냥 오늘은 한번 약 진하게 빤 김에 2개 다 넣습니다. 자, 그럼 코드 갈게요. 기본 베이스는 아까 있었던 코드를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했어요. 자, 얘네는 넘버링을 제가 지금 막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넘버링은 좀 고칠게요. 자, 이런 분산 분석인데요. 일단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판타스 가져왔고, 멜트, 평상시에 잘 안 쓰던 건데 데이터 재배치를 위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얘는 이따가 후반부에 하나 나올 거고요. SCI 파이점 스테이츠 안에 뭐가 좀 많아졌죠? 이게 다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분석 함수들이에요, 다. 얘네들이 전부 충족이 돼야 이걸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바 분석이라는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전부 충족을 해야 된다. 자, 이거 각각 때리다가 여기 중에 한 3개 정도가 전부 똑같은 처리거든요. 요거 3개를 한 번에 묶을 수 있게끔 또 헬퍼에다 함수도 하나 넣어봤어요. 사실 나머지 2개 특성은 귀찮아서 안 넣고. 데이터는 아까 그대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2 가게에 대한 일별 매출액을 가져왔는데, 이 2 가게의 매출 평균이 과연 같냐 다르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분산 분석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1번째가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할 때 이제 샤피로 검증이라는 걸 씁니다. 얘는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 샘플 수가 대략 50개 미만인 경우래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길래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는 못하겠어. 하지마. 이따가 자체 스터디 할 때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나도. 나 코딩 공부하다가 중심극한 정리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 자, 이 샤피로 검정의 귀무가설. 일단 귀무가설은 뭐든지 차이가 없다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지금 2개 데이터잖아요. 이 각각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귀무가설 문장에 갖다 넣으면은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와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돼요.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와 차이가 있다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안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로 통계 배우면서 헷갈리는 게 여기에요. 처음에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배울 때는 대립가설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귀무가설을 충족해야 돼. 대립가설을 따르면 대립가설을 따르면 하면은 판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규성 검정, 그러니까 조건을 판단할 때는 다 귀무가설을 따라야 돼요. 그럼 0.5보다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그쵸, 커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최종 결과는 0.5보다 작은 걸 따르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는 0.5보다 커야 돼. 0.05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는 보통 제가 헷갈렸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토어 1에 대해서 샤피로 검정을 때립니다. 그럼 p-value가 0.035죠. 그럼 얘는 0.05보다 작네. 얘는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21이죠.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그럼 이걸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0.05보다 작으니까 팡 뒤집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정말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할 거냐? 아니에요. 대부분 논문 쓰는 애들은 그거 하나 뒤집혔다고 굴하지 않아. 왜냐면은 비슷한 원리의 다른 기법들이 또 있거든요. 정규성 검정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노멀 테스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샘플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쓰는 거고요. 노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샘플 수가 20개 이상일 때 써요, 보통.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최소 데이터가 20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집어넣은 샘플 수가 10개밖에 안 됐다고 지금 경고 메시지가 뜬 거야. 일단 요 예제에서 이 과정들 다 무시하고 가는 게 왜냐면 이거 때리려면은 최소 데이터 30개 이상은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샘플 수가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연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리면은 얘는 0.36 규모 가설 채택이죠. 얘는 0.35. 그럼 얘도 그럼 두 개가 다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논문 쓸 때 샤피로 검정 결과는 싹 빼버려. 이것만 넣어도 되니까.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는 말들이 이게 논문을 위한 통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얘네들은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 함수들의 특징은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읽겠어갖고 이름을 한글로 적었어.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자, 얘를 따르면 얘는 한 번에 두 개씩 합니다. 사실 정규성 검정할 때는 앞에 있는 두 개보다 이거 하나를 더 많이 써요. 대신에 얘는 한 번에 두 개씩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A, B, C면은 A, B, B, C, CA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별로 조합해서 검사를 해요. 보통 정규성 검정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이거예요. 자, 얘는 p-value가 0.041이죠. 0.05보다 크죠. 얘를 따라서 이제 얘는 정규 분포에 국한되지 않고 두 표본이 같은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데이터 분포가 비슷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얘는 봐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를 채택을 해서 정규성을 충족한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등분산성이라는 거를 검정하겠습니다. 자, 수준 좀 바꿀게요. 자, 정규성 샤피로, 노멀, 그 다음에 K2 샘플.
그리고 데이터의 등분산성. 자, 첫 번째는 이제 등분산성을 검정할 때는요, 첫 번째는 이제 바틀렛 검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집단 간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낼 때 써요. 주로 얘가 t-테스트 검정,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에서 등분산성 확인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쓰는 검정이에요. 얘도 집단 규모가서는 차이가 없다니까 두 집단 간의 분산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규모가설이 채택돼야 되죠. 결국은 p-밸류가 0.05보다 커야 좋다라는 거야. 이것도 결과가요. 자, 얘는 그리고 또 앞에 나왔었던 그 정규성 검정은 파라미터가 1개 내지는 2개로 제한이 있었는데 얘는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변수들 파라미터로 계속 연달아 줄 수 있어요. 자, 결과가 딱 떨어진 게 0.3 나왔어요. 그럼 얘도 규모가설을 채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검정 방법은 이제 핑거 검정인데요. 얘는 독립표본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도 규모가설, 대립가설은 분산의 차이가 없다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차가 얘도 결과가 지금 0.25가 나왔으니까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스토어2의 분산 차이는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레빈 검정이에요. 얘도 규모가설, 대립가설은 똑같아요. 그래서 등분산성 검정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를 보통 다 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네들 보면은 지금 함수 호출했을 때 결과 형식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헬퍼 함수를 한번 묶어봤어요. 자, 파이썬 함수 정할 때 테스트 AB 라고 하고요. 프린트 AB 이렇게만 합시다. 리턴 A 더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테스트의 1하고 2 이렇게 하면은 네, 결과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에 3, 4, 5, 6, 7, 8 이렇게 넣고 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지는 파라미터를 내가 무제한으로 보내고 싶어. 몇 개 보낼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거 할 때 아까 요 핑거 함수 할 때 데이터 파라미터 개수 제한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석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몇 개다라고 항상 픽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라미터 앞에 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출력만 할게요. 전달된 파라미터를요. 얘는 프린트할 필요가 없지. 자, 이렇게 하면은 전달된 파라미터를 n이라는 이름의 튜플로 받아요. 별표를 2개 치면 이때는 튜플로 받는데 만약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하면은 별표를 2개 썼을 때는 딕셔너리로 받고요. 별표를 하나로 쓰면은 이거는 이름이 있으니까 못 받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때는 별표를 1개 써서 튜플로 받는 거고 파라미터 이름이 있을 때는 별표를 2개 써서 딕셔너리로 받는 거고. 자, 헬퍼를 참조하는 코드를 임포트문에 이미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등분산성을 볼 거니까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에 내가 파라미터를 몇 개를 주더라도 상관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에 별표 n이를 걸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얘네한테 토스했어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의 검정 함수가 전부 파라미터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변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가변 파라미터 받은 애들을 얘네한테 그대로 토스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함수 정의를 보면은 정의 자체가 별표가 붙어 있어요. 파라미터 선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출력 결과를 보면은 출력 결과가 전부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S1과 P1, 또 S2, P2, S3, P3로 나눠받았어요. 그래서 통계량에 대한 것만 리스트로 묶고 P-밸류만 또 리스트로 묶고 자, P-밸류가 0.5보다 커야 참이라 그랬죠. 0.05보다 커야. 그래서 그 등분산성 검정 결과를 P의 첫 번째가 0.05보다 크다. P의 2가 0.05보다 크다. P3가 0.05보다 크다. 이거 그 코딩 공부할 때 이제 if문을 지나가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A가 10이에요. 자, B에 A가 양수일 때 true를 넣고 A가 음수일 때 false를 넣고 싶어. 그럼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코딩해. if A가 0보다 크면 B는 true. 뭐 else. 0 포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B는 false. 100이면 100 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2 얘가 뭐예요? 얘가 플러스가 사칙연산 내지는 산술연산자라고 하죠. 연산자라는 거는 모름지기 연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비교 연산자잖아요. 이 연산자의 결과가 뭐야? 그쵸? true 혹은 false가 나오니까 우리가 조건문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if문을 배우고 나면은 다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if문을 배우고 나면 다들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뒤에 세미콜론은 빼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혹은 false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P1이 0.05보다 크면은 true.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true 혹은 false로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로 각각의 행마다 어떤 분석 종류인지 분석의 이름을 인덱스 이름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등분산성 검수하고 싶을 때는 요거 한번 호출하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분석 기법들 다 때려박고 검정 통계량 P-밸류 출력해서 등분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까지 넣어놓게 하나로 함수 짰어요. 이게 분석 기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로 무는 게 되게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검정. 독립성 검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얘가 카이 제곱 검정인가 그래요. 이름이. 맞네. 카이 제곱 검정. 그 카이 제곱 검정 함수인데요. 얘는 이제 내가 검증하고 싶은 애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한 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원래 파라미터의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컬럼들을 다 비교해서 각각의 컬럼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해요. 자, P-밸류가 1.85죠. 0.05보다 일단 큰 거죠. 귀무가설의 문장은 차이가 없다인 거죠. 뭐뭐가 없다잖아요. 귀무가설은. 그래서 이 독립성 검정의 결과는 소수점이네.
얘네가 그 서로 그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인 거고요. 지금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독립성을 충족한다. 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독립성 검정을 카이 제곱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PCA 분석이라는 걸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전부 충족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요. 혹은 T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T 테스트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해요. 이 코드는 이제 오전에 실습하신 거랑 똑같은데 뒤에 붙어 있는 게 좀 다르죠. 자, 패키지 이름만 좀 복사할게요. 스테이트 모델스.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사용한 이런 분산 분석입니다. 얘는 근데 일단 데이터를 전처리를 좀 해야 돼요. 원래 데이터가 컬럼이 스토어 1이 있고 스토어 2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쓰려면은 이 데이터를 멜트 함수로 재배치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들을 쭉 봤을 때 데이터가 스토어 1이냐 아니면 스토어 2냐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재배치한 상태에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카테고리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리로 바꿨습니다. 자, 방법은요. 그 스테이트 모델스 안에 OL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실 이 OLS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애야. 왜 그런지 이따가 요거 설명 끝나고 번외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OLS라고 하는 함수한테 얘가 그 독립변수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는 변수 이퀄 스토어 앞에 붙은 C는요 이 스토어가 카테고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잡아주고 데이터 원본은 df2를 갖다 써라 라고 한 다음에 fit 해서 학습을 시켜요. 이렇게 나온 학습 모델을 아노바 LM 붙으면은 보통 머신러닝이에요. ML이나 LM 붙으면 보통 머신러닝이에요. 이 함수한테 이 모델을 던져주면 결과를 틱하고 뿌려줍니다. 앞에서 나왔었던 이 F1A 함수의 요 결과, P밸류,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트 모델스를 통해서 나온 P밸류는 얼추 같습니다. 결과가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앞에 나왔었던 검정 방법은 다 거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검정을 시도해봐라. 왜냐면은 수집한 데이터 다 엎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거니까 실제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분석 과정을 만들어 갈 때는 지금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 독립성 검정 방법을 두세 가지씩 알려드렸잖아요. 독립성은 한 개밖에 제시 안 했지만. 이 셋 중에 충족하는 걸 하나 근거로 드시면 돼요. 물론 가장 나이스한 거는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충족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스테이트 모델스를 쓰는 경우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귀찮아서 안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출력되는 결과가 되게 있어 보이지. 그래서 얘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OLS라고 하는 게 지금 왜 아직 나오면 안 되냐는 거냐면은, 원래 저 OLS 함수가 회계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테고리에 따라서 분석을 나눈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L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머신러닝 기체라고 그랬죠. LM.서머리라고 하면 얘가 어떤 근거로 학습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얘기 못해요. 나중에 가면 이거를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이제 수업을 운영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딱 요만큼의 이론만 딱 설명하고서 바로 깔끔하게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론을 좀 이렇게 끌어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단원들이 애매하게 겹쳐요. 이런 그 단원들 간의 간섭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그 훈련 예제들을 구성하느라고 사실 혼자서 머리를 되게 많이 굴려요. 보통 이제 강사들은 거 수업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강사들마다 자기들만의 그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느낌들이 집에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면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좀 얘기를 많이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수업은 이 정도는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고삐가 좀 풀렸습니다. 자, 코드 올릴게요. 자, 내일은 이원 분산 분석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 1원하고 2원 두 개 관련된 연습 문제 제시할 거고요. 오늘은 연습 문제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3시밖에 안 됐는데 내용 설명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요거 실습하시면 4시쯤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녹화 끌게요.